꽁지머리, 기록의 사나이, 골 넣는 골키퍼 등 스타성만큼 별명도 화려했던 김병지. 평범한 용접공에서 국가대표 골키퍼가 된 사연. 또 다른 골키퍼들보다 유난히 특이했던 이력들을 자랑하는 김병지의 선수 생활을 레전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태어난 김병지는 밀양중학교 시절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축구로 유명한 마산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고1 당시 김병지의 키는 겨우 163cm였고 키가 작아 축구부에서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기용접 및 선반 기술을 배우면서도 김병지는 키가 크면 축구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마산공고에서 싸움으로 이름을 좀 날렸다던 김병지는 2년 만에 키가 20cm 이상 성장했고 다시 축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에 축구부에 가입할 돈도 부족했던 김병지는 축구를 하기 위해 부산의 소년의 집에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입학합니다. 이 알로이시오 중고등학교는 원래 마리아 수녀회라는 재단에서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의 학습과 기술 습득을 도와 사회 진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던 학교였는데 김병지는 보육원 출신은 아니지만 축구부에서 뛰기 위해 이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렇게 축구를 했지만 특별한 경력이 없던 김병지를 대학팀이 불러줄 리 없었기 때문에 김병지는 배운 기술을 살려 졸업 후 LG 산전에 취업해 용접공이 됩니다. 용접공 일을 하면서도 회사 내 실업축구팀에서 활약한 김병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개인 운동을 철저히 했는데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그를 직장 동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90년 김병지는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에 입단하면서 비로소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축구 선수들만 뽑는 요즘과는 달리 당시의 상무팀은 일반인들에게도 입대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김병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91년 실업축구연맹전에서 상무를 우승으로 이끈 뒤 대회 MVP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김병지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는 울산 현대와의 경기였는데 울산의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1992년 김병지는 신인 드래프트에 선발되지 못했지만 울산에 추가 지명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울산의 주전 골키퍼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자 울산맨 최인영이었는데 최인영은 당시 코칭 스태프와의 마찰로 주장까지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자 울산은 장기적으로 신인 골키퍼 김병지를 키우기로 마음먹었고 최인영도 후배 김병지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해줘서 김병지는 입단 2년 차인 1993년부터 출장 기회를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93년에는 리그에서도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 승부차기에 들어갔고 승부차기에서 승리한 팀은 2점, 패배한 팀은 1점만 가져가는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승부차기에 강점을 보였던 김병지는 이 제도의 수혜자였고 덕분에 당시 K리그의 모든 팀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기용할 때 울산만이 토종 골키퍼 김병지의 기용을 유지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김병지는 섬유 미술을 전공하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당시로는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들을 선보였고 당시 보수적인 사회에서 불량스럽다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개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지지를 받으며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활약을 이어간 후 1995년 5월 대표팀 감독이었던 박종원 감독의 부름을 받아 세대교체를 선언한 대표팀에 데뷔하게 됩니다. 96년에는 유상철, 김현석 등과 맹활약해 소속팀을 창단 첫 우승으로 이끌었고 같은 팀에 김현석, 수원의 신홍기와 대회 MVP를 다퉜으나 MVP는 김현석이 차지했고 김병지는 처음으로 K리그 베스트 11의 골키퍼 자리에 이름을 올립니다. 김병지는 이때부터 이미 K리그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았고 툭하면 볼을 물고 나오는 쇼맨십을 선보였는데 98 월드컵 예선에서도 아찔한 드리블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때라도 그만뒀더라면. 대표팀에서 서동명, 김봉수 골키퍼와 주전을 다투던 김병지는 이변 없이 98 월드컵에서 주전 수문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국가대표팀은 3경기에서 1무 2패 9실점을 기록했고 특히나 네덜란드에게는 0대5로 대패했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병지가 이 경기에서 얻어맞은 슈팅은 무려 32개로 5실점을 하긴 했어도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프랑스 전문지 레퀴프는 김병지를 대한민국의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블랙번, 에버튼 등 EPL 팀들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었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의 월드컵 이후 조현우 선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쉽지 않은 아시아 골키퍼의 유럽 진출은 당시에 김병지도 열심히 노려봤으나 역시 성공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병지의 상승세는 리그에서도 이어졌는데 백미는 역시나 리그를 2위로 마친 후 이어진 포스트 시즌 포항과의 경기였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 포항에게 2대3 패배를 당한 울산은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의 상황으로 경기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기 막판에 얻어낸 프리킥, 김병지는 공격에 가담했고 헤딩골을 성공시켜 K리그 최초로 골 넣는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이 골 덕분에 경기는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김병지는 4대1 승리를 이끌어서 골 넣고 골 막는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결국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원 삼성에게 패배해 준우승에 머물긴 했지만 두 번째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었고 K리그 최고 연봉으로 재계약을 맺는 등 김병지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브라질을 초청한 경기에서도 히바우드의 슛을 막아내는 등의 활약으로 승리를 이끈 김병지는 곧 프로 인생 첫 위기가 찾아옵니다. 치솟는 스타성에 축구 외의 무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고 패션쇼에 출연하고 팬들을 위한 CD를 제작하고 TV 프로에도 모습을 보이는 등 축구 외적인 곳에 관심을 쏟은 후 부상까지 겹쳐 경기력이 떨어지자 허정무 국가대표 감독이 이훈재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2000년 아시안컵을 이훈재가 주전으로 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차린 김병지는 축구 외의 활동을 그만두고 축구에 집중했는데 울산 현대가 연봉 동결 및 해외 진출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곧 국내 선수 최고 이적료로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합니다. 축구 외적인 일들을 빠르게 포기한 김병지지만 그가 경기장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진 드리블. 골키퍼지만 자신의 공격 본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김병지는 심상치 않게 전진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김병지가 뒤늦게 밝히길 사실 이 당시 국내 최고 스타였던 김병지였기에 위험한 드리블을 해도 자신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드리블은 모두 아시다시피 히딩크 감독의 지도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딩크 감독 아래 첫 경기였던 파라과이와의 칼스버그컵 3, 4위전 김병지는 뜬금없는 타이밍에 드리블을 시도하다가 위기를 자초했는데 히딩크가 깜짝 놀라 왜 저러는 것이냐고 묻자 코치였던 박항서는 오히려 침착하게 저 선수 원래 가끔 저럽니다 라고 반응해 히딩크가 놀랐다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훈재가 국가대표팀 주전이 되었고 2002년 월드컵 직전까지 김병지는 이훈재와 경쟁을 했지만 결국 월드컵에서 1분도 뛰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이훈재가 국가대표팀에서 승승장구하는 동안 김병지는 국가대표와는 멀어진 채 리그에서 활약을 이어왔고 2004년 포항을 K리그 챔피언 결정전으로 이끌었는데 상대팀은 공교롭게도 이훈재가 지키고 있던 수원 삼성. 내심 김병지 대 이훈재의 대결로도 기대를 모았던 이 대결은 김병지의 연속 세이브로 포항은 패배를 면한 채 승부차기에 돌입했는데 가장 중요한 5번째 키커는 무려 골키퍼였던 김병지. 승부차기를 이어가려면 꼭 넣어야 했던 이 순간에 김병지의 슛은 이훈재에게 막혔고 수원에게 우승을 내줘 이훈재에게 다시 한번 판정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좋은 활약을 이어가던 김병지는 2005년 5월 18일 전북을 상대로 통산 118번째 무실점을 기록하며 신의 손을 제치고 최다 경기 무실점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7살을 맞는 김병지가 포항과 재계약에 실패한 이듬해에 곧 은퇴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FC 서울에 입단한 김병지는 기록의 사나이로 제2의 전성기를 시작합니다. 2006년 5월 17일 경남과의 컵대회에서 통산 402경기를 출장하며 신태용을 제치고 최다 출장 선수가 되었으며 2007년 10월 10일에는 152경기를 연속으로 무교체 출전하며 이용발을 제치고 이 부문 최다 선수가 되었으며 이 해에 세 번째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됩니다. 이런 활약 속에 한국 나이로 39살에 김병지는 2008년 칠레를 상대하는 국가대표팀에 6년 만에 전격 발탁됩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너무나 기다렸던 순간이지만 불행히도 김병지는 전반전에 킥을 잘못해 허리 디스크가 오는 바람에 전반을 뛴 후 교체되었고 국가대표와는 인연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기록도 멈추고 클럽에서 주전 자리도 후배 골키퍼 김호준에게 넘겨주게 된 김병지는 이대로 은퇴하는가 했으나
고향팀 경남FC의 플레잉 코치로 입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표 출장 경기인 500경기를 채우려는 의지로 등번호 500번을 달려고 했으나 프로축구연맹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결국 이 해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500번째 경기를 뛰게 된 김병진은 한 경기에 한해 500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뛰게 됩니다. 플레잉 코치라고 하면 보통 경기도 잘 못 뛰다가 은퇴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김병진은 무려 4년을 주전으로 뛰며 자신의 기록을 늘려갔습니다. 이윽고 한국 나이로 44살의 김병진은 하석주 감독이 이끌던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는데 아니 영상 끝내고 싶은데 끝이 없어. 공교롭게도 전 시즌까지 전남에서 주전으로 뛰다가 은퇴한 선수는 김병지의 영원한 라이벌 이훈재였습니다. 이미 황혼의 나이라고 하기에도 한참 지난 나이에 새로운 팀에서 또 3년간 주전으로 뛰는데 특히나 두 번째 시즌인 2014년 전경기 전시간 출장에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2015년 7월 26일 제주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대망의 700경기를 출장했고 시즌 종료 후 전남과 계약이 만료된 김병진은 이듬해 은퇴를 선언합니다. 김병진은 화려한 스타성을 뽐냈던 선수들 중에 보기 드물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유지한 덕분에 경기장에서 오래 남을 수 있었고 꾸준하게 축구장에서 구설수가 없었던 모범 사례 선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프로 선수가 된 만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행동에 옮겨 달성해냈던 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최근 유튜브 방송 등 이어지는 성공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축구 선수뿐 아니라 한 명의 사람으로서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은 김병지 선수. 앞으로의 활약 역시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씨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더 재밌는 영상들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